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데이터 입력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엑셀 프로그램 다 설치하고 잘 동작하는 걸 확인했을 거라 믿습니다. 오피스 365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강의를 시청하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예, 시작해 봅시다. 예,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전체적인 사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시작하고 새 통합 문서를 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고요. 예, 파일 메뉴 눌러가지고 보면 알겠지만 새 통합 문서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열리게 됩니다. 예, 통합 문서 속에 워크시트가 있고 워크시트는 셀로 이루어져 있죠. 밑에 표시된 이 시트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지금 봤듯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서 나온 메뉴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죠. 첫 번째 연습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마우스로 셀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셀이 저렇게 두꺼운 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직접 입력을 하면 바로 이렇게 유수봉의 엑셀 강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 집어넣은 입력이 됩니다. 숫자로 입력하면 숫자로 인식이 되고 문자로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가 그러니까 내용이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로 판단할 수 있고요. 입력된 데이터를 복사할 때 지금 본 것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핸들을 쭉 잡아당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전체도 정렬, 문단 정렬을 하고자 할 때는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맞춤 버튼에서 내가 가운데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글씨를 두껍게 처리하고자 할 때는 대상을 선택하고 두껍게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삭제할 때는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다 1 하고서 복사를 한번 쭉 해보고요.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라 연속된 데이터일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연속된 데이터 채우기 해주면 되고요. 필요 없는 내용이 있을 경우 줄 전체를 삭제할 때는 줄 번호를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긁어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를 선택하면 그 줄 통째로 삭제가 됩니다. 는은 문자로 인식됐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는이라는 문자 그대로 표시된 게 볼 수 있고요. 동일한 내용 복사했습니다. 수식의 입력은 는을 입력한 이후에 이동키를 써도 되고 마우스로 딱딱 해당하는 데이터를 클릭하고 연산자를 입력해 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입력이 되고요. 지정된 셀의 데이터를 불러다가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셀의 폭이 너무 넓다 싶을 때는 위에 열 제목란을 선택한 다음에 이 경계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용에 맞추어서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옮길 때는 선택하고 잡아당기게 되면 셀 단위로 이동이 되죠. 예, 대상을 선택해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고자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복사한 셀 삽입하기 누르면 내용이 삽입이 되고요. 전체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고치게 되면 수식이 설정된 곳은 새로운 데이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우물정으로 나온 경우는 폭이 좁아갖고 데이터를 다 표시할 수 없다. 그럴 때 오류 메시지, 일종의 오류 메시지입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테두리 채우기로 해갖고 테두리 선 있죠? 이걸로 종류를 선택해 주게 되면은 셀 주변에 이렇게 선이 표시가 됩니다. 기본으로 표시된 저 선은 출력할 때는 인쇄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몇 번 연습해 가면서 어떻게 표시되는 게 가장 이쁘게 사람들이 이쁘다는 기준은 사람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또 배경을 채우고자 할 때는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주전자 붓는 거 있죠? 그걸 딱 누르게 되면 색깔이 나오고요. 거기서 원하는 색깔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색깔로 채워집니다. 괜찮네요. 예, 범위 지정했고 복사해서 선택한 셀, 역점 복사한 셀 삽입 눌러주게 되면 내용이 추가가 되죠. 뭐 메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연두색으로 표현된 거 값 3으로 바꾸고 쭉 복사해 주게 되면 값이 채워지는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밑에 검은 줄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첫 번째 셀을 복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셀의 테두리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 다시 한번 테두리 선을 설정해 주어야 보기 좋게 나타나겠죠. 마우스 많이 움직이는데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기 좋게 꾸미려고 지금 이것저것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위치 정확히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위치 지정하고서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유수봉의
뭐 유수봉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기 이름, 보통 나한테 과제물을 제시할 땐 이름과 학번을 꼭 적어주도록 합시다. 유수봉의 엑셀 첫 번째 하고 저장하게 되면 그 파일 이름이 위쪽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에 다시 엑셀을 시작해 보면 여기 최근 항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최근 항목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죠. 예, 쉽게 불러낼 수 있죠. 뭐 그 밖에 여기 리본에 있는 메뉴들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 설명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 밑에 이 화살표가 그룹, 또 상세 보기 창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룹 내 내용을 상세 볼 때는 요 오른쪽 밑에 있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별도 창이 제시가 되고 디테일하게 좀 상세하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이나 맞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창인데 위에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 탭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위쪽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죠. 자주 쓰는 것에 대해서 여기 표시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게 리본 감추기 메뉴거든요. 이걸 누르면 위에 나왔던 리본이 사라지기도 하고, 녹화할 때 위쪽을 좀 바짝 올려서 했더니 안 보이네요. 예, 필요하면 좀 내려서 보면 없어졌죠. 예, 이걸 다시 누르고 리본 표시하기, 그럼 다시 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몇 번 연습해보고 이런 거구나, 이거 알아줘야 됩니다. 이건 도구거든요. 도구 사용법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내가 설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면 한 번씩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설명 보고 한번 눌러서 그 기능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메모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고요. 찾기, 또 통합 문서 이름,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 자꾸 써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기능들을 확인했냐가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마우스 갖다 놓고 확인하고 눌러서 동작시켜보고 고장 안 납니다. 그리고 무슨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어디가 있냐. 네, 위에 보면 이렇게 여기 뒤로 가기 표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화살표 있거든요. 실행 취소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전에 했던 직전에 했던 작업이 취소가 돼버리고요. 이게 아니야. 다시 돌려줘.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취소 있죠. 여기 요거 재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수행이 됩니다. 이런 기능도 쓰면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을 텐데 이미 써봤던 친구들은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처음 접하는 친구들 같으면 한 번씩 다 눌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준 거는 엑셀의 기본 사용법을 미리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옆에 엑셀 프로그램 띄워놓고 그리고서 보고서 따라해보고 따라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다가 질문해 주면 됩니다. 모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실제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친구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등록금은 다 냈잖아요. 낸 거 챙겨가야죠. 바보같이 돈 내고 그냥 나가면 그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수시로 질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 내고 배우는 겁니다. 확실히 챙겨가기 위해서 많이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도와주니까. 오케이? 이제 상세하게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두 번째 주, 이번 주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계획이거든요. 엑셀 시트 기초, 그다음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또 자동 채우기, 빠른 채우기, 요 내용들을 합니다. 요게 이제 특수한 기능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자동 채우기는 해봐서 아까 봤던 그 내용이고요. 요 빠른 채우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고급 기능에 속합니다. 이 기능까지 알고 있다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볼 때, 엑셀 잘 쓰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뭐 자주 쓰면은 이게 뭐 편하게 잘 쓸 텐데 솔직히 자주 쓰이지는 않거든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다 보니까 배울 때 제대로 배워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작업을 수행하면 될 거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잘 쓰지 못하더라도 모르면 전혀 못 쓰는 거니까 있는지를 알면 나중에 찾아서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엑셀 워크시트 기초 한번 시작해 봅시다.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합 문서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파일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 되는 거죠. 밑에 안 나왔는데 밑에 탭 해갖고 워크시트라는 게 있죠.
이 워크시트가 실제로 통합 문서 내에 또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파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의 워크시트를 열면 이런 표가 나오고 요거 하나의 칸을 셀이라고 하죠. 셀. 이 셀들은 줄 얘기하는 거죠. 칸을 얘기하는 거죠.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셀들이 쭉 쌓여서 구분을 하는데 그 셀의 위치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행열의 이름을 씁니다. 행열의 이름인데 실제로는 열과 행의 이름 순서로 붙습니다. 여기 A라고 되어 있고 여기 열 이름이 행 번호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 셀의 이름은 A1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여기 이름 상자에 나타납니다. 늘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이런 표시가 되고요. 하나를 클릭하면 하나가 나오고 쭉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쭉 범위, 왼쪽 버튼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그만큼 범위가 넓은 여러 개의 셀이 선택이 됩니다. 열 번호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행 번호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증가되면 자릿수가 늘어날 거고요. 알파벳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마우스로 쭉 긁어봐도 되고요. 이동키를 옆으로 이동해 봐도 됩니다. A, B, C, D, E, F, G, F, Z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A, B, A, C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추가적으로 붙이면서 그 주소를 표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통합문서, 슈트 이름, 셀 주소는 여기. 요 기준만, 요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네, 워크시트 기초인데 워크시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마우스로 쭉 끌어도 되고 이동키를 이용해서 이동해 봐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버전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쓰는 오피스 365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셀에 여기 이렇게 개수가 행이 약 100만 개쯤 들어있습니다. 맞죠? 1000, 만, 10만, 100만이니까 104만 8,576개의 행이 있고 열은 16,384개가 있다고 합니다. XFT. 이게 쭉 밀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놓고 엔드 키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딱 누르면 이쪽에 맨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거기서 엔드 키를 누르고서 밑으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맨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값과 요 값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탈 셀의 개수가 약 170억 개쯤 있다고 합니다. 헤아릴 필요 없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 잘해야지 뭐 100줄, 1000줄, 10,000줄 넘어가기 힘든데 얘는 100만 줄이 있고 옆으로도 16,000개의 칸이 있거든요. 토탈 170억 개의 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에 제한 없이 모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해서 쭉 이동하다 보면 경계면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자동으로 화면이 확장돼 나아갑니다. 이런 걸 패닝이라고 하거든요. 마우스가 올리면 자동으로 나오면 오토 패닝이 됐다고 합니다. 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임 맵이 나왔을 때 밑에서 컨트롤 창에서 쭉 잡아당기면 화면이 자동으로 확장돼서 이동하죠. 그 기능이 바로 패닝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이 화면은 UI 작업할 때 쓰이는 용어거든요. 오토 패닝 알고 있고요. 여기 셀의 개수는 굉장히 많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셀과 셀 주소, 요 칸 하나하나가 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하나가 현재 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셀에 대한 열 이름하고 행 번호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강조해서 표시가 됩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거죠. 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이름 상자에 셀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열 문자예요. 열 번호하고 행 번호로 합니다. 이게 열 이름이라고 하니까 알파벳이라 번호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개가 조합이 돼서 주소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요건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렇게 C4, 뭐 C5 이 행번호와 열번호를 이렇게 열번호와 행번호를 조합해서 만들지 않고 임의로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 알파벳 행 번호가 기본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게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되고 필요하면 이 이름을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름 지정하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과 셀 주소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식 입력줄입니다. 요 워크시트 위에 보면, 워크시트라는 보통 이제 요 내용을 얘기하니까요. 예, 이 시트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수식 입력창입니다. 수식 입력창. 물론 여기서 내가 셀에서 값을 딱 입력하면 셀에 직접 입력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수식 입력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리본과 열 머리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 쓸데없는 얘기죠. 딱 보면 아니까. 수식 입력줄은 셀에 수식이 있으면 수식을 표시하고 셀에 수식의 결과를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값을 집어넣으면 값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 또 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나 여기다 둘 중에 아무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식이 표시가 되고 여기는 결과가 표시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마우스로 딱 클릭해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식이 표시가 됩니다. 알았죠? 해당하는 셀에는 늘 입력할 때는 식이 표시되지만 입력이 완료되면 결과가 표시되고 수식 입력창에는 늘 수식이 표시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식이 뭔지 그 결과가 뭔지 보고자 할 때는 여기를 마우스 딱 클릭하면 여기는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는 그 해당하는 식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거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 여기 fx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함수거든요. 함수. 나중에 요 fx를 딱 누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함수창이 제시가 됩니다. 함수 마법사. 그래서 함수 입력을 하는 걸 도와주는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여기 x는 지운다는 소리고 이건 체크한다는 소리죠. 입력이 완료됐다면 그런 의미로 쓸 겁니다. 앞에 있는 거 삭제한다, 확인한다, 새로운 마법사를 불러낸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한 번씩 눌러보기 바랍니다. 눌러봐 있죠. 물론 수식도 여기다 2, 3, 5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는 집어넣고 요거 있죠? 요걸 입력해 달라는 겁니다. 는 B1 더하기 B2 이거는 직접 키보드로 B1 더하기 B2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는 누른 다음에 B1의 위치 얘가 되는 거죠. 이걸 마우스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B1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더하기 기호 누르고 그다음 B2 얘를 딱 눌러주면 딱 자동으로 B2라고 들어가고 그다음 엔터 누르면 그 결과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워크시트를 사용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단축 키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본 키들입니다. 이거 무슨 키 같아요? 현재 셀이 선택되어 있으면 저 이동키 마우스 오른쪽에 쭉 모여 있죠. 그 누르면 셀을 이동하는 거면 선택되어 있는 셀의 위치가 변경되는 거죠. 그리고 홈 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행의 맨 왼쪽 끝으로 갑니다. 현재 행의 A열로 이동을 하죠. 홈. 그리고 컨트롤 홈을 누르게 되면 A1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워크시트의 맨 왼쪽 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엔드를 누르게 되면 워크시트의 맨 마지막 셀로. 그런데 중요한 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곳의 맨 끝으로 간다는 겁니다. 워크시트 전체를 가면 그 100억 개 뒤에 저쪽에 있는 거 170억 개 뒤에 있는 그 셀이 있잖아요. 거긴 내용을 안 넣었겠죠. 입력하지 않았겠죠.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엔드를 누르면 입력한 데이터의 오른쪽 밑 맨 끝으로 이동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쓰면 좋은데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는 경우하고 탭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바로 아래 행으로 이동을 하죠. 탭을 누르면 옆에 칸으로 이동합니다. 열 단위로 이동합니다.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데이터 입력을 할 때 밑으로 쭉 집어넣을 건지 옆으로 쭉 집어넣을 건지에 따라서 엔터를 치는 게 좋을지 탭을 치는 게 좋을지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엔터를 많이 치죠. 그러니까 탭 치는 것만 잘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할 때 탭이나 엔터를 입력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했을 경우는 거꾸로 동작합니다. 엔터 치면 아래줄로 내려간다고 했죠. Shift 엔터로 위에 줄로 올라가 데이터 입력하고 윗줄로 간다는 거죠. 탭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바로 오른쪽 칸으로 이동을 하는데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 왼쪽 칸으로 이동을 하죠. A열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맨 왼쪽 끝에 있을 때 Shift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버튼 있죠? 일반적으로 키보드에 있는 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일한 겁니다. 그거랑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페이지업이면 화면 단위로 한 칸 내려가겠지. 페이지업이면 올라가겠지. 그렇게 동작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들은 직관적인 사용법을 추구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의 지식으로 또 기존에 썼던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특별한 지시나 설명 없이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 주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요거 의미 알죠?
엔터를 치면 밑으로, 탭을 치면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치면 위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꾸 써야지 습관이 되지, 있어. 이거 절대 안 씁니다. 무조건 엔터 칠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려면 맨날 키보드 입력하다가 또 이동키 위로 가는 거 누르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시프트하고 엔터 치면 위로 가지. 이런 걸 알면은 보다 빨리, 뭐 사람에 따라 이동키 누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하고 이동키 몇 번 누른지 생각을 해보자.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 탁 치면 아랫줄로 내려왔죠. 윗줄로 가려면 엔터 한 번, 이동키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시프트 엔터일 때는 엔터 한 번인데 시프트 누른 상태로 누르니까 실제는 뭐 두 개의 키를 누르지만 이제 세 번 누르는 것도 더 빨리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겠다, 또는 사용자들이 써보고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해서 추가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고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이 길어져갖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예, 간혹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우물정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2 플러스 지수승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우물정자로 나오는 경우는 표현하고 입력된 값이 이렇게 긴데 여기서 지정한 요 셀의 폭이 좁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의 폭을 넓혀주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물자가 나오면 우물정자가 쭉 찍히면 이건 에러가 난 게 아니라 값이 식이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폭이 좁아서 모든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지수승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엑셀이 알아서 이게 뒤에 값이 다 0이네.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다 표시할 필요 없이 이렇게 지수승으로 표시하면 답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번씩 값 입력해보고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열의 폭이 좁을 때, 너비가 좁을 때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예, 한 셀에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는 경우, 셀 단위로 하고 셀이 이렇게 좁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보이는 만큼만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기본 단축 키들 기본 키 설명할 때 엔터, 시프트 엔터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셀 단위 이동을 이야기한 거고요. 한 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여기에 굳이 옆으로 아니라 밑에 줄에 그 어떤 값을 표시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는 경기도 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얼터 키, 얼터네이트, 스페이스 키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죠.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셀 내에 데이터가 들어가되 줄 바꿈을 해서 줄을 바꾼 후 두 번째 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줄은 바꿔 표시되지만 한 셀, 특정한 셀 하나에 모두 입력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입력이 종료되고 그 셀에는 여러 줄로 표시가 됩니다. 혹시 이게 작으면 폭이 좁은 경우는 잘려버리는데, 아니면 숫자면 그 우물정자가 나오는데, 이게 밑으로 긴 경우는 요게 이렇게 밑에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요 경계면 요 줄 있죠? 요걸 더블 클릭, 경계면 줄을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줄을 하고자 할 땐 두 번째 밑에 요 경계면을 따닥 클릭해 주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쫙 펴지면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행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초보자인 경우 그거 모르니까 그냥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마우스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한 셀에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Alt 플러스 엔터 키를 사용한다. 기억합시다. 예, 열 너비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방법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경계면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들어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얘가 넓혀줍니다. 아니면 마우스로 이 경계면을 잡으면 커서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걸 잡고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보기 좋게 선택해 주어도 됩니다. 무조건 셀의 오른쪽 변과 셀의 아래쪽에 있는 것을 잡아당깁니다. 이 셀 너비나 행 너비는 이 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목줄에서 이 경계면을 잡고 잡아당기면 넓힐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는 거. 직접 해봐요. 직접 해봐요. 한 번씩 해봐야죠. 돈 냈죠? 등록금. 이거 내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낸 등록금을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돈 내놓고 이거 안 따라한다는 소리는 식당 가서 돈 내고 음식 안 먹고 나가는 거거든요. 사장은 좋아하죠. 오케이?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마우스 아까 행 너비나 열 너비, 행 높이나 열 너비를 조정하는 거는 그 경계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편 버튼을 눌러서 이런 메뉴에서 열 너비, 행 높이를 직접 메뉴에서 숫자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보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현재 설정된 값이 얼마고 그 값을 조정함으로써 너비나 높이가 변경되는 것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올 거거든요. 현재 들어있는 값 확인하고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잘못 입력하면 에러 나서 설정되지 않습니다. 꼭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해봐요. 열너비도 해보고 행 높이도 해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 열 삽입입니다. 열 삽입. 열이면 이것들이죠. 칸들. 예,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요 중간에 뭘 깜빡 잊고 빼먹었어. 이럴 때 쓰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열을 새로운 칸, 이렇게 빈 칸을 만들고 싶을 때는 요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열 삽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하거나 아니면 리본에 보면 삽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확장시켜 보면 시트에 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기준은 현재 셀이 어디에 있냐가 기준이 됩니다. 셀이 현재 어디에 있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새로 삽입할 열에 바로 오른쪽 열에 임의의 셀을 클릭하고 여기 있으면 이쪽에 삽입이 된다는 거네. 여기 있으면 이 앞에 삽입이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선택한 셀 왼쪽에 열을 삽입이 된다. 왼쪽 알았죠? 그러면 내가 여기 줄을 쓰고 행 삽입하면 어디에 되는 거지? 위쪽에 되겠죠. 요 위에 들어가겠죠. 나보다 앞쪽에 삽입가 앞에 껴주는 삽입 집어넣는다는 소리니까 내 뒤에 들어가는 건 붙이기가 되는 거죠. 그 용어적인 차이도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방법은 마우스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리본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삽입, 열 삽입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으면 좋은 사항들입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오는데 아까 행 너비, 열 높이, 행 높이, 열 너비 할 때는 이런 식의 화살표가 나오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런 식의 커서가 나오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뭐냐,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거 한번 봐두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기를 조절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전체를 갖다 경계면 넣었을 때 전체를 이동할 때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때 이동이 사방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위, 상하, 좌우로 되어 있죠. 이동할 수 있다는 표시구나. 그런 의미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작업할 때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읽어달라고요? 에이, 본인이 읽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은 엑셀에서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아이콘의 모양입니다. 아이콘, 마우스 커서의 모양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모르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케이? 한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멈추고 확인해야죠. 나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수업 시간 길어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예, 지금까지 엑셀 워크시트의 기본 사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 데이터 입력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셀의 주소는 어떻게 표시된다, 셀의 너비, 행의 높이들을 조절할 땐 어떻게 한다, 또 새로운 행이나 열을 삽입할 땐 어떻게 한다를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뭐 영상이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 건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손해나는 거죠. 등록금은 여러분이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돈이 아깝다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야죠. 질문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남 편하니까. 손해는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초, 중, 고등학교랑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은 등록금을 냅니다. 의무교육 아닙니다. 내는 돈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여러분이 챙기는 만큼 챙겨가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챙겨가도 됩니다. 질문 많이 해도 됩니다. 안 하면 난 더 좋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열심히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